세상 넓고 볼 것은 많다. 스마트폰부터 TV, PC, 영화관 그리고 콘솔까지 화면에 달린 것은 얇지만 넓게 대충 주워 섬기고 오는 방송. 화면에 중독된 모든 화중인들을 위한 방송. 화면 중독입니다. 자, 이번 순서는 화면 중독의 메인 코너 화면의 난장판 코너입니다. 이번 화면의 난장판은 드디어 마블의 새로운 시대를 열 진정한 시작 이터널스입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네. 극장에 가기 전에 이미 시사회가 한번 돌았었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분위기를 듣고 왠지 어떨지 알 것 같다라는 약간 그런 미력적인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누구인가? 누가 스포를 하였어? 아니, 스포는 아니고 그 어. 짧은 평을 보니까 왠지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다라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네. 네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평론가 평점은 높을 수 있지만 아니 높을 수밖에 없지만 이게 마블 영화가 맞느냐는 정체성에서 분명히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다른 영화면 독립적인 영화면 괜찮을 거예요. 괜찮은 평점을 유지할 수 있었을 건데 네네. 어쨌든 이건 마블 영화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거기서 한 반칸은 깎이고 나올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제가 뭐 오랜 시간 이야기하고 서킹하는데 네. 그 게임 중에 이제 라스트 오브 어스 2 네네. 네. 비평과 평점은 굉장히 높았지만 게임 자체는 신망을 했죠. 그렇죠. 뭐 그렇다고 반응이 일반적인 유저들의 반응이 좀 좋진 않았죠. 네. 그렇죠. 교수벌님은 좋아하긴 했지만 개명작이라고. 네네. 그렇죠. 그럼 나도 평론가인가? 저런 오류에 빠지기 쉽죠 사람들이. 네네. 그러니까 역시 평점은 좋게 날 수 있는 게임 구조를 가졌지만은 이게 상업적 흥행과는 연결되지 않았다. 그렇게 아직 잘 나가고 있는데요. 사람들 많이 보고 있는데. 아니 그거 말고 라스트 오브 어스 얘기. 라스트 오브 어스 2가 파트 2가. 네네. 그러니까 뭐 이게 예를 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베가마리 달마시안을 네네. 찍는데 뭐 동물 연출도 평등성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개 50마리, 고양이 50마리를 섞어서 진짜 괜찮은 영화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네네. 뭐 개도 쩔고 고양이도 쩔고 그런 영화를 만들었는데 네네. 그러면 결국에 마지막에 남는 게 이게 그런 베가마리 달마시안이 맞느냐? 굉장히 적절치 않은 비유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치. 공감도 안 되고 비유 자체도 굉장히 적절치 못하다. 내가 왜 가지고 왔겠어? 개 같은 소리를 하려고 달마시안을 난 당당하거든 이런 데 있어서.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닌가. 이게 과연 마블 영화가 맞는지, 그죠? 그렇죠. 그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네네. 그래서 뭐 그런 거는 분명히 있을 거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예상하고 아마 갔을 거예요. 네네. 그냥 영화는 뭐 마동석 배우가 출연한다고 하니까는 뭐 이미부터 국뽕은 치사량이었고. 육한이 아니냐? 거기에 이어서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이 나르는 스페이스 삼각김밥 도모가 나오고. 그렇죠. 네네. 안에 우주선 안에 황금색의 그 구가 에이젝의 몸속으로 스며드는 장면은 흡사 우황청 신문이 아닌가라고 좀 굉장히 한국을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K 문화가 거기에 숨어 있었다. 맞습니다. K 스며들자마자 임무와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 역시 우황청 신문을 정신이 번쩍 들었다. 기력해볼까. 마음 심신의 안정이 됐다. 들은 중 절개소리네. 우왕청 심어. 네네. 네, 그러면서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면서 나는 이카리스라고 얘기하는 거를 보며 네네. 태초의 인류에도 이씨 왕조가 이제 내려오는구나. 전주이신가요? 이름 카리스네요. 이름 카리스죠. 네. 국뽕에 자르면서 극장을 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놀랐던 게 있는데 네. 이건 좀 개인적인 건데 저도 그 백신 패스가 나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아까 신봉삼심이 얘기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뭔가를 섭취를 할 수 있게끔 돼 있죠. 백신 그렇죠. 패스가. 맞습니다. 네. 2년 만에 들어보던 팝콘 소리가 그렇게 큰 줄 처음 알았어요. 맞아. 너무 방해가 됐나요? 아니 그냥 너무 커. 와작와작 거리는 게. 그리고 그것도 있었어. 나도 그 얘기하니까 진짜 드는 생각인데 오랜만에 극장 안에서 팝콘을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그 사람들도 너무 신났나 봐. 팝콘을 너무 열심히 먹는 거야, 막. 팝콘, 막 이러면서. 뭐 염을 먹어? 뭐 그렇게 먹어? 죄송합니다. 굴 맞나?
팝콘을 막 이러면서 너무 맛있게 드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영화가 시작하고 한 10분도 안 지났는데 다 끝냈어요. 다 작살냈어 팝콘을. 아니 무슨 사극에 천민들 팝콘 처음 먹는 것처럼. 어이구 쇠네이 팝콘이라는 것이 처음이라서. 아 그랬습니다. 영화랑은 상관없는 얘기지만 네네. 네, 그래가지고 근데 좀 약간 놀랐었습니다. 이 얘기하고 나면은 아마 네네. 청취자분들 중에 극장 가신 분들 좀 놀라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맞아, 나도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랬어요. 그 뭐냐 아까 저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마블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정체성이 마블 같지가 않다 약간 그런 얘기도 그렇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사실 뭐 마블 이야기를 당연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네. 약간 반복되는 그 마블식의 스토리에 약간 좀 질려하는 그런 팬들도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맞아. 그러니까 원래 그 마블식의 스토리대로만 간다면 사실 다음 페이지라고 보기가 좀 애매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도 그냥- 욕먹을 수 있고 저렇게 해도 욕먹을 수도 아, 있고. 그랬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둘 중에 결국에는 완전 새로운 느낌으로 새로운 감독님을 이제 차용해서 새로운 느낌으로 이제 만들려고 한 거를 이제 선택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그렇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죠. 그럼 정다트님 뭐 영화 처음 보셨는 걸 이어서 얘기를 해주신다면, 네. 저도 뭐 마블을 이끌어 나갈 새로운 이야기로서 솔직히 뭐 샹치가 먼저 나왔잖아요. 그렇죠, 샹치. 맞습니다. 그렇죠. 샹치가 뭐 완전 나쁘지만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그래도 이게 대표하는 이야기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약간 부족한 부분이. 약간 그런 느낌이지. 블랙 위도우는 어떻게 보면 전 페이지의 마무리고, 네. 그렇죠. 샹치는 솔로 무비라고 조금 가정을 하면은, 뭐 가정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치면 이게 네. 이터널스는 새로운 페이지에 모든 히어로들이 이제 다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팀원 무비잖아. 이제 그렇죠. 어떻게 네. 보면 팀원 무비의 그럴 시작이다 수도 보니까 있겠죠. 네. 그런 것 때문에 기대도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뭐 팀원 무비라고 하기엔 어쨌든 이터널스 밖에 안 났기 때문에 이게 뭐 그렇죠. 단독 영화라고 단독 무비라고 볼 수밖에 맞습니다. 없는데. 맞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번 어쨌든 이터널스의 스토리 같은 것들이 결국에는 사람들이 좀 많은 기대를 하게 됐거든요. 샹치 이후로. 그렇죠. 맞습니다. 기대됐는데 그래서 확실히 스토리나 거대한 세계관 이런 것 측면에서 저는 좀 되게 신선하게 봤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세계관 내용 이렇게 파고들다 보면 그 안에 이제 사람들이 좀 호불호가 많이 나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요소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이 그 오랫동안 죽지 않고 우리 곁에 있으면서 뭐 인간들을 지켜주고 현실에서의 본인은 약간 사랑에 갈등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약간 최근에 나왔었던 뭐 원더우먼이나 맞아요. 이런 것들도 좀 되게 비슷한 느낌이 좀 저도 있었고.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네네. 우리나라 드라마에서도 사실 이런 류의 드라마들이 좀 있긴 있었잖아요. 뭐 많죠. 도깨비라든지. 그렇지. 그러니까 맞아. 오랫동안 그 인간 사회에서 그냥 그냥 몰래 숨어 있는 약간 이런 별에서 온 그대. 별에서 온 그대도 그런 느낌이고.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 이런 류가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그렇게 신선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맞아. 이런 구성 자체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도 하고 또 여러 캐릭터가 한꺼번에 막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또 각각의 능력들이 되게 그 따로 나눠져 있고 이런 점은 또 약간 엑스맨과 비슷한 느낌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요 안에 내용으로 들어가서 타노스와의 싸움에서 뭐 왜 안 도와줬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나오죠. 처음에.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마블의 이제 이전 이야기 어떻게 보면 막 전체 이터널스의 이야기는 마블과 솔직히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 맞아. 있는 이야기인데 굳이 또 이런 이야기를 넣음으로써 약간 마블 유니버스 세계관이랑 좀 발을 걸치고 가는. 발을 억지로 약간 걸치고 가는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했죠. 맞습니다. 약간 네네. 그런 거 출근할 때 의자 조금 남았는데 같이 좀 탑시다 그러면서 좀 이렇게 억지로 끼어들어가는 느낌. 일단 그 의자에 앉으려고 가방부터 던지는 약간. 그치. 비집고 들어가는 느낌. 난 근데 그 타노스를 사건 때 도와주지 못했다는 거 좀 너무 좀 치졸한 이유인 것 같고. 네네. 그냥 좀 깨끗하게 타노스 너무 세더라 뭐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얘기를 솔직히 좀 쫄았다 하면서.
근데 이제 뭐 설정상으로는 뭐 이거 다비안치가 대단하더라 그러면서 이거 막을 줄 몰랐는데 가만있어. 설정상으로는 다비안치 관련된 사항이 아니면 끼어들지 못해서라고 이렇게 변명을 하긴 했는데 맞습니다, 좀 맞습니다. 약간 구차한 변명처럼 들리기도 했죠. 근데 굳이 또 이렇게 약간 마블 팬을 위한 약간 서비스 같은 느낌으로 약간 이게 얘기가 안 나왔다면 사람들이 되게 궁금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센 애들이 많이 있었는데 왜 그때는 안 넣어줬냐? 그렇지, 맞지. 이런 식으로 약간 의문을 했을 만도 한데 그냥 영화 초반에 그냥 궁금해할 만한 질문을 미리 시원하게 답해주는 것 같아서 그렇죠. 구차했지만 그래도 시원했다. 매는 먼저 맞고 가는 게 낫다. 그죠? 일단 변명부터 하고 시작하자. 이제 한 대 맞고 시작하자. 약간 이런 느낌. 그런 거 아니었을까? 지구로 온데 약정에 뭐 지구 가시는 거 아실 거고 저 타노스는 못 건듭니다. 이 서비스 안에서. 특이하게 걸렸었구나. 특이하게. 특이하게. 네네. 근데 하여튼 그런 설정이 뭐 사실 전체적인 세계관이나 뭐 그런 내용에 따르면은 뭐 틀린 말도 아니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뭐 인간 사회에 뭐 약간 그렇게까지 관여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이기도 했으니까. 네네. 뭐 그렇게 사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각각의 히어로 영화들마다 다른 히어로들이 다 간섭해서 나오진 않잖아요. 다른 그렇죠. 마블 영화들에도. 그렇죠. 그렇게 치면은 뭐 관객들이 어느 정도 이해해줘야 구차하지만 좀 이해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 뭐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좀 들었고. 네네. 그리고 이제 우주의 섭리를 위한 좀 새로운 셀레스티얼의 탄생을 위해서 이게 뭐 좀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영화 안에.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 셀레스티얼의 탄생을 위해서 많은 인간들의 에너지가 필요하고 인간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위 포식자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데비안츠를 보낸 건데 그렇죠. 이 얘네들이 자기들이 만들 때와는 다르게 또 그 스스로 대가리가 진화를 굵어진 하면서 거지. 그렇죠. 대가리가 굵어지면서 진화를 하면서 인간 건드려서는 안 될 인간까지 공격을 하게 되니까 이제 그거를 막으려고 진화하지는 못하지만 락이 걸려 있는 거죠. 그렇죠. 데비안츠를 제어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되는 능력 이런 있는. 이터널스를 그 셀레스티얼이 아리셈이 이제 지구로 보냈다. 뭐 이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핵심 스토리 맞습니다. 긴 한데 네네. 핵심 스토리라 그러면 핵심 스토리가 출장인가요? 출장 업무가 핵심 스토리인가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뭐 어쨌든 뭐 더 자세한 내용은 뒤에 좀 더 얘기하겠지만 네네. 당장에 딱 제가 이 설정을 듣고 나서 드는 생각이 이 많은 수의 인간이 필요하다. 이 셀레스티얼 탄생을 위해서. 네네. 그렇다면 저출산 1위 국가인 우리나라가 자연스럽게 그것을 방해하고 있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인류 최후의 방어선이에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그거에 앞장서고 있었나 모르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알게 모르게. 알게 모르게 아. 그러면서 그렇다면 가문 킬러인 우리들이 그 새로운 셀레스티얼의 탄생을 저지하고 있는 제1선에 선 사람들이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웅장해지더라고요. 우리가 숨겨진 이터널스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아버님, 저희들의 가문 킬링은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명분이 있다 아닙니까? 명분이. 명분이 있었습니다. 명분이. 그렇죠. 이 지구를 파괴하는 셀레스티얼을 셀레스티얼의 막기 탄생을 위해서. 막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까지 이렇게 가문을 독수. 죄송합니다. 개소리를 이렇게 듣고. 뭐 하여튼 개소리를 좀 해봤고 하여튼 그런 생각이 영화를 보면서도 계속 들어서 혼자 웃으면서 이렇게 영화를 봤던 그런 게 있었고 죄송한데 그 결혼 못한 거에 대해서 죄책감이 많은가 봐요 평소에. 그리고 그럼 정락터는 극장을 나갈 때 아이를 안고 있는 부부를 위아래 아래 위로 내려다보면서 저런 지구를 위협하는 거. 근데 뭐 저희 그 청취자분들도 다들 이런 생각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네. 그러네요. 굉장히 재밌는 가정입니다. 아니, 네. 저도 그래가지고 굉장히 영화를 보면서 조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영화 시작하면서 왜 화면 처음에 마블 로고 뜨잖아. 근데 거기 샹치가 딱 들어갔더라고, 보니까 제일 앞에.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좀 감회가 새롭긴 했어요. 한 자리 딱 차지하고 있는 거. 역시 새로운 시대가 열렸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영화 딱 시작했는데 이터널스들이 지구로 와가지고 이제 인간들을 공격하는 데비언츠들 막 물리치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예고편을 통해 가지고 쓸데없이 돌려봤던 그 내용들이 초반에 다 나오더라고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싸우는 장면들은 일부러 초반에 좀 몰아놓은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장면들 이어지고 이제 약간 시간을 넘나들면서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면서 이제 뭐 현재 세르시와 스프라이트를 통해 가지고 이터널스들이 인간 세상에 어떻게 적응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 좀 네. 보여주기도 했고 네. 그런데 다시 이제 데비언츠들이 나타나가지고 공격을 하잖아요. 우리 닥터님 얘기하신 것처럼 네. 네. 거기 그런 그 스토리를 통해 가지고 약간 자기 남자친구한테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을 하잖아. 세르시가 데인 히트만한테 그렇죠. 그러면서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게 세계관이 너무 방대하니까 다 설명하긴 힘들고 약간 그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이터널스에 대한 약간 뭐랄까 설정? 세계관 입장권? 이런 것들 약간 이런 것들을 관객들한테 어떻게 보면 남자친구한테 설명하는 척하면서 관객들한테 설명해 주는 거잖아. 그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은 좋은 시작이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았고 그러면서 이터널스에 대해서 뭐 앞선 시간 좀 얘기했었잖아. 우리가 그런 얘기 좀 했었죠. 뭐 마동석이 아마 이번 영화를 통해서 아마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루머들이 네. 떠돌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좀 있었는데. 돌았죠. 막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얘기했잖아. 그 김수불님께서 이제 막 영화 시작하자마자 마동석이 죽어 있는 거야. 으아! 그러면서 묘비했고. 그런 얘기했잖아. 네. 시작하자마자 죽어 있다고. 근데 진짜 소름 돋게. 영화를 시작하자마자 얼마 안 지났는데 길가메시가 아니라 에이젝스가 죽어 있는 거야. 에이제. 에이젝이 죽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 진짜 와 너무 웃겼어요. 혼자 막 보고 있는데 원래 웃으면 안 되는 상황이야. 그렇죠. 이제 이터널스가 모여들려고 시작하는데 이제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우두머리가 죽은 거니까. 근데 그치. 그 장면 보면서 내 혼자 실수가 터져가지고 진짜 죽었노 하면서 그래도 마동석 아니네 이러면서. 마동석 아니네 게이득 막 이러면서 막 혼자 막 웃었어요. 굉장히 재밌었고 그러면서 영화 개봉 전에 이터널스 관련된 그 시사회 막 이런 거에서 그 배우들 나와가지고 인터뷰하는 영상 내가 좀 찾아본 거 있었거든. 영화 보기 전에 그랬는데 거기에 에이젝을 연기한 세마헤 얘기 나와가지고 네. 마동석 인터뷰하고 있는데 이렇게 슬쩍 들어와가지고 같이 인터뷰를 하면서 마동석을 굉장히 애틋한 눈빛으로 바라보더라고 에이젝이. 셀마헤 얘기. 근데 그때는 왜 그런지 몰랐어. 저승 동료라서. 배추도 더 못오사처럼 세트로. 영화를 보고 나니까 왜 그런지 이제 알게 되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눈빛 스포. 그 눈빛이 굉장한 동질감이었을 줄이야 몰랐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영화가 굉장히 방대한 타임라인과 어떻게 보면 비교적 거대한 세계관 그죠? 많은 등장인물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조금 긴 시간 뭐 긴 호흡 이런 식으로 조금 할애해가지고 한 명 한 명 천천히 관객들한테 전달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이런 생각이 전체적으로 좀 들었고요. 네. 그래가지고 같은 장르의 이야기라고는 볼 수 없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방송에서 다루었던 그 듄이 있지 않습니까 영화. 네네. 네네. 듄하고 일면 겹치는 부분이 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좀 분위기가. 오랜 시간이 지난 뭐 이야기들이나 뭐 맞습니다. 방대한 세계관이라든가 그렇죠. 새롭게 시작되는 이야기 뭐 이런 공통점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렇죠. 원작이 막 방대하고 서사나 뭐 세계관 이런 것들을 영화로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제 충분히 조금 친절하게 설명하는 그런 약간 영화의 톤 이런 것들이 좀 겹쳐 보이는 부분이 좀 있었고 그 대신에 좀 결정적으로 좀 다르다고 느낀 부분이 있었던 거는 듄 같은 경우에는 주변 인물들이나 아니면 관련된 설정 아니면 명칭 이런 것들을 설명을 최소화했었잖아 영화가. 네. 그죠. 그리고 주인공 폴 아트레이디스의 이야기만 완전히 몰입하게 요런 식으로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면은 네. 이터널스는 기본적으로 등장인물도 많지만 세계관이나 아니면 관련된 설정이나 명칭 같은 것들을 뭐 관계 이런 것들을 일일이 굉장히 친절하게 다 설명해주고 간다. 확실히 듄보다는 친절한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듀는 좀 감정적으로 이제 관객들한테 다가간다면 그러니까 일일이 설명을 해서 이제 이해를 시키기보다는 이제 주인공 감정선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세계관이나 설정, 관계 이런 것들을 이해하도록 만들었다면은 요거는 그렇죠. 조금 등장인물도 많다 보니까 좀 친절하게 설명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 일일이 네네. 뭐 이런 뭐 이터널스는 어떤 존재들이고 그죠? 셀레스티얼은 어떤 존재들이고 이런 것들을 좀 그런 약간 부분이 그런 거랄까 듄이 저는 그래도 좀 영화적으로 봤을 때 수준이 조금 더 높다고 보기 때문에 네네. 뭐 그 개인적인 겁니다. 그냥 그 네네. 세간이 평가하기에 듄이 좀 평가가 높으니까 네네. 듄은
보면은 알게 되는 것 같고 어. 이터널스는 귀로 알게 되는 약간 그런 점이 그렇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지 않았나. 취향에 따라서는 두 가지 방식이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 뭐 듄의 방식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을 것 그쵸. 같고, 네. 뭐 또 내가 봤을 때는 이제 뭐 영화를 있을 보면서 수가. 그런 템포를 천천히 계속 따라가면서 주인공 감정선까지 몰입해가지고 다 세계관을 이해하기엔 너무 귀찮다,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터널스 같은 방식을 더 조금 친절하게 깔끔하게? 설명해 주는 걸 깔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뭐 저는 극장에서 이터널스를 한 2번 정도 관람했는데 네.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스케일도 질이고 전체적인 스케일 같은 것들 거기에서 네. 나오는 배경들 묘사하는 것들 뭐 우주적인 약간 이런 크죠? 장면들 네. 굉장히 크고 스케일도 굉장히 컸고요. 액션도 솔직히 하나하나 뜯어보면 굉장히 훌륭했어요. 전체적인 액션도 훌륭했고 좋습니다. 네. 그 안에서 각 인물들의 개성도 잘 드러나고 액션 안에서 네. 뭐 여러 가지 이카리스는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이제 눈에서 레이저를 쏜다던가 그죠? 그쵸. 우리 이동석이 아니죠. 마동석이죠. 본명이 돈리고 그죠? 마동석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평소에서 영화에서 보여줬던 액션 그죠? 복싱을 바탕으로 한 약간 이런 액션들 이런 것들 그 등장인물들의 개성을 굉장히 잘 살렸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상하게 막 약간 히어로 무비로서 갖춰야 될 덕목들을 두루두루 잘 갖추고 있는데도 영화를 다 보고 나면 크게 인상에 남는 장면이 많이 생각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은 좀 들긴 했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약간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아이언맨 영화 보고 나면은 뭐 처음 슈트 만들고 자기 연구실에서 약간 그거 기계팔이죠. 그쵸. 기계팔이 막 이렇게 뭐 자비스 그때 자비스인가요? 막 자비스가 이렇게 슈트 입혀주는 장면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이 딱 내리에 각인된다든지 한 장면 이런 게. 아니면 뭐 캡틴 아메리카가 실험 직후에 막 실험 키트인가요? 막 실험관 안에서 뚜껑 쫙 열리면서 근육질이 막 돼가지고 외소했던 캡틴 아메리카 탁 나온다든지 막 그런 장면들 있잖아. 딱 상징적인 장면들. 그런 것들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11호에서 스파이더맨이 처음 다시 돌아왔을 때 마블로 네. 막 그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를 탁 낚아채는 장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네. 뭐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러니까 그런 단일 그 히어로 무비들에서 딱 주인공에게 집중되는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10명에게 좀 분산되는 것도 있었고 사실 뭐 여러 명 많이 나오더라도 사실은 그 중에서 사실 뭐 이카리스라든가 세르시 같은 2명의 그렇죠. 주인공한테 좀 더 집중해서 이렇게 이 사람들을 더 매력적으로 보여줄 수 있었는데 맞아. 그런 부분들이 마지막까지 사실 좀 아쉽게 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있었죠. 네. 그래 좀 약간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이번 편 주인공이라고 해야지 분량이 제일 많은 게 세르시인데 그렇죠. 맞습니다. 세르시의 능력이 좀 그렇게 뭐죠 우리가 히어로 무비에서 봤던 그런 멋있는 능력은 아니잖아요. 눈에 뭐 띄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뭐 능력이 아니다 보니까. 초반에 뭐 그 흙이 물로 변하는 거 와우 수자원이다. 아스팔트가 흙으로 변하면서 와우 토지다. 이런 느낌이지 이게 막 와 물이야 물로 변하다니 야 물로 변 지리겠다 막 이러는 거는 좀 없었는 것 같아. 버스가 장미로 변했어! 야! 막 이런 거. 그러니까 너무 로맨틱해 그러면서 네네. 그런 거는 없었는 것 같아. 이제 그런 하이라이트 혹은 시그니처라고 할 만한 거.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은 좀 부족했는데 이런 어떻게 보면 스타일, 약간 스타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어떤 네. 호흡 이런 것들이 감독의 성향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네. 들었고 마블이 우리 닥터님이 앞에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점점 어떤 감독의 개성을 존중하고 각자의 감독의 스타일을 각 영화에 녹여내려고 하고 있다라는 선택이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네네. 그런 부분에서.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다만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이 이때까지 그 MCU의 장점이 그런 거잖아. 어떤 히어로, 어떤 감독이 영화를 만들고 뭐 어떤 장르의 특성을 영화에 녹여내더라도 이제 MCU 전체 세계관이나 아니면 MCU에 속한 영화라는 큰 색깔에 크게 벗어나질 않는 그죠? 네. 그렇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재미를 얻을 수 있었다면은 그런 MCU의 기존 강점들이 좀 약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살짝 들긴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다양성을 강조하는 기조에 따라서 감독 색깔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달라지는 만큼 어쨌든 간에 어벤져스처럼 나중에 팀업 무비가 나왔을 때 과연 이 영화들을 어떻게 묶어줄 것인가 그거에 그렇지. 대한 기대가 사실은
뭐 이렇게 되겠지 정도가 아니라 과연 진짜 어떻게 그러니까? 볼까? 그게 더 맞아, 궁금해지게 만드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맞아, 그게 맞아. 궁금한 것도 있고 나중에 되면은 그런 뭘까 연결고리가 없어지면은 그때 되면은 그렇게 되는 거야. 야, 땅 팔아 토니 스타크 빨리 끄잡아내라. 그렇긴 합니다. 그러면 확실히 이제 약간 그런 거에 비유하면 딱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이게 산업화가 되면서 원래 공산품이 품질이 막 너무 개 좋고 아니면 명품이라서 사람들이 공산품을 선호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안정적이니까. 그치 효율적인 공정을 통해 가지고 적당히 양질의 이제 물건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발전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MCU 작품들이 좀 그런 느낌이어서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제 모든 영화가 막 개명작은 아닌데 이게 평균적인 완성도와 재미를 보장해주는 약간 공산품 같은 강점이 좀 있었는데 이게 점점 공산품이 아니라 장인이 만드는 명품 수공예 작품으로 좀 변해가고 있잖아. 이런 생각이 좀 조금 들었습니다. 이번 작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지 않았나? 네. 전체는 감상은 좀 그랬습니다. 네. 네. 그 말씀 잘해준 게 이게 저 보면서 영화가 괜찮기는 한데 마블도 나아가야 될 방향을 계속 똑같은 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결국에는 똑같더라고. 그러면 나오는 얘기는 그거밖에 없어요. 아이언맨이 제일 재밌네 뭐. 아니면 캡틴 아메리카가 제일 재밌네. 이런 앞이 얘기. 더 나았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그런 것 같아요. 이 사실 마블 영화를 뭐 저희는 지금 아저씨라 가지고 10대 때는 못 봤지만은 그렇죠. 네네. 제가 한 20대 중반부터 봤으니까는 지금 거의 한 뭐 40대가 되려 그러죠. 아 그렇군요. 사실. 네네. 네. 그러니까 슬프군요. 네. 그렇죠. 영화를 보면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반대로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소비할 수 있는 20대나 10대들이 마블 영화를 10년 정도 보고 나서 또 만약에 같은 마블 영화가 나온다면은 좀 많은 팬을 잃게 되는 거죠. 이게 십몇 년 동안 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냥 히어로만 다른 히어로로 바뀌었지 영화의 문법이나 화법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똑같은 공식대로 가고 있다면 그쵸. 그죠? 네. 네네. 뭐 결국에는 힘이 없던 히어로가 나와서 갑옷 입고 두들겨 패고 더 센 갑옷 입고 더 센 두들겨 패고 힘이 없는 히어로가 나와서 실험실 들어가가지고 강한 히어로로 거듭나가지고 그렇죠. 방패 하나 맨홀 뚜껑 하나 들고 또 두드려 패고 또 두드려 패고 개미한테 물리고 매미한테 물리고 거미한테 물리고 다 물리고 네네. 세지고 뭐 그렇게 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취했어야 되는 변화의 방향이긴 했는데 맞습니다.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어떻게 보니까 아까 봉삼 씨가 얘기했는 것처럼 이 마블이 어쨌든 디즈니의 바운더리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아무리 나이가 들어서 내가 가기 싫어도 놀이공원을 가면은 나는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될 재미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놀이공원에서 주는 기본적인 내가 옛날에 어려서 아빠랑 놀이공원을 따라가도 놀이공원은 재밌었고 내가 나이가 들어서 가기 싫지만 갔을 때 야 그래도 재밌더라 이런 그래도 있었. 나이 먹어가 유치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그 맛이 있더라. 놀이공원 그러니까요. 특유의 그 재미가 있더라. 그죠? 안 타도 재밌더라. 사진만 찍어도 재밌더라. 뭐 그런 게 있었었는데 그 부분이 아주 조금이지만 부족하지 않았나. 그 경계가. 네, 그 경계. 아니면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냥 뭐 간단하게 밥 때우려고 라면이나 먹으러 갔는데 무슨 셰프가 나와서 만드는 바람에 라면이 2만 원인 거야. 엄청 좋은 재료 막 써가지고 뭐 자연산 막 이런 거. 라면 좀 그만 드세요. 나 맛있지. 네네 계속. 네. 그런 거는 또 반대로 이 영화가 부담스러워졌다라는 느낌이 들어버렸었어.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그렇죠. 예. 왜 이렇게 이 장면이 좋아졌지? 왜 이렇게 이 서사가 단단해졌지? 아니 왜 이렇게 인물 간의 그런 묘사가 되게 디테일하려 그러지? 막 그런 느낌으로 네네. 좀 부담스럽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애가 없지만 아직은 원래는 이 마블 영화 같은 거 우리나라 부모님이랑 애랑 가족들 같이 다 함께 갔다 와서 보고 나면은 평균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야 되지. 이제 부모님하고 이제 아빠나 엄마하고 가면은 이제 이 영화를 보면은 점심에 돈가스 먹으면서 아이언맨 장난감 들고 피웅피웅 날아다니고 약간 그래야 되는데 애가 심각해졌어. 이거 아닌데 가면서 애가 그런 거지 아빠한테. 아빠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이 뭐야? 그러면서 약간 그래가지고 부모 입장에서 이 마블 영화를 설명을 해줘야 되나라는 약간 그런 지점이 생긴 것 같아요.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네요. 애가 너무 재미없었는데 야 사실 그 정도로 재미없진 않은데 그 장면은 아마 이런 게 아니었을까라고 아빠나 엄마가 설명을 좀 해주면서 애를 계몽시켜야 되는 느낌이 이제 좀 약간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 히어로 무비만의 약간 오락적인 그런 느낌이 조금 많이
떨어지고 약간 작품성 위주로 약간 조금 더 올리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좀 그렇죠. 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이게 시작이니까는 조금 저희가 뭐 첫 바탕부터 재밌었으면 제일 좋았었겠지만은 그렇죠. 네네. 어떻게 보면 또 너무 기우인데 그냥 한번 지나가는 거일 수도 음. 있는데 좀 딥하게 좀 파고 들어가지고 좀 걱정을 하는 게 아닌가. 그만큼 우리가 마블 영화라는 걸 아끼잖아요. 그렇죠. 좋아하죠. 네. 맞아요. 뭐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는 것 같아요. 이 영화가. 맞습니다. 네. 네네. 저는 아까 신봉사님이 아까 캐릭터 네네. 얘기 좀 했는데 네네. 한꺼번에 10명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뭐 그래서 뭐 한꺼번에 나오게 되면 저도 좀 약간 우려가 있었어요. 한꺼번에 많이 나오면 맞아. 뭐 캐릭터 각각을 파악하고 뭐 어떤 스토리 갖고 있는지 뭐 어떤 능력 갖고 있는지 이런 게 파악하는 것 자체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았는데 쉽지 않죠. 쉽지 않지. 근데 생각보다 좀 굉장히 친절하고 자연스럽게 맞아요. 가르쳐줘가지고 그 부분은. 이 감독의 스토리텔링 능력이 좀 괜찮다 생각보다는 맞습니다. 그랬던 것 네네. 같고 데비안츠와의 싸움보다 약간 그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좀 의견이 갈려가지고 내부의 싸움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데비안츠에 대한 캐릭터성이 그렇게 부각되지는 않는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왜 좀비 사회에서 약간 내부의 사람들끼리 싸우는 약간 그렇죠. 사람이 더 무섭다. 사람이 더 무섭다. 아니, 분명히 상황은 데비안츠랑 싸우는 게 전제로 돼 있는데 그렇죠. 좀비 사회도 좀비 사회에서 이제 막 좀비랑 싸우는 게 전제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내부 사람들끼리 싸우는 약간 그런 식의 스토리 양상을 좀 채택한 것 같고 그런 거 좀 안 그랬어요? 그 데비안츠가 갈수록 강해져서 이제 이터널스 앞에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이제 막 이제 약간 이성적인 판단까지 내리고 말까지 하게 되고 인간형처럼 진화를 변해가지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눈은 그렇게 4개였지만 그렇게 나타날 때마다 이터널스끼리 더 많이 싸우는 느낌이라거든요. 야 나는 업그레이드까지 해서 왔는데 나랑 날 좀 벗어 그래서 좀 막 벗어 이제는 동료를 빨대로 막 찌르고 있는데 빨아먹고 있는데도 그래 그러던가 그러면서 아직 9명 남았다 하면서. 좀 많이 쓸쓸해 남았네. 보였어. 이터널스 입장에서 나는 좀 네네. 데비안츠가 좀 쓸쓸해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막 이런 것들이 뭐 각 캐릭터들을 성격이나 뭐 이런 걸 각인시키는 데는 되게 좋은 부분이었다. 그런 맞습니다. 요소들이. 그런 거에는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은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약간 그, 이카리스나, 스프라이트 같은 경우에 좀, 그러니까 인간의 그거에 반대되는, 그렇죠. 대의를 그런 지키려고 선택들을. 하는, 요 이카리스 쪽의 캐릭터들은 약간 비호감으로 매력이 변질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들더라고요. 전형적인 그런 느낌이죠. 그 까라면 까. 그러니까. 네, 인간을 보호하는 입장에서는 서사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는데 이 반대 입장에는 또 그만큼의 반대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양으로 똑같이 안 부딪히고 그냥 까라면 까. 그래야 된 거죠. 아무래도 그 히어로 영화에서 그 사람들을 좀 위하는 살리는 그렇죠. 그런 휴머니즘 같은 게 정의라고 보여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죠. 어쨌든 우리도 그렇습니다. 인간이니까 네. 그렇죠. 선악이 그렇게 나눠져서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좀 캐릭터 그러니까 주 캐릭터인 또 이카리스가 나쁘게 그러니까 매력이 떨어지는 그런 요소로 작용한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네. 또 요런 얘기는 좀 조심스럽긴 한데 뭐죠? 그 셀레스티얼의 존재가 네네. 약간 우주의 신 같은 그런 느낌, 절대자 그렇죠. 같은 그런 존재로 보여지잖아요. 네네.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면 약간 그 절대자의 그 믿음을 가지고 막 대의를 위해 희생을 하는 게 맞냐, 아니면 그래도 사람의 목숨이 우선이다.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영화 안에서 그렇죠. 이런 게 굉장히 좀 약간 종교적인 그런 내용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중동에서 종교를 바탕으로 상대를 죽이고 막 전쟁을 아직까지 하고 있고 이런 그렇죠. 것을 비판한 것이다. 그렇죠. 과거에서도 뭐 현재도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긴 하지만 과거에서 뭐 종교를 위해서 신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그런 네네. 일들이 많이 있었고 근데 이제 이런 그 외계 생명체의 이야기를 통해서 약간 그거를 비유를 통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약간 비판하려고 한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들도 좀 들고 하지만 좀 말씀하시죠. 하지만 그 우주의 섭리 뭐 자연의 섭리를
무시할 수는 없다. 이런 내용도 음. 좀 담겨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인간을 뭐 옹호하고 있지만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든 게 네. 영화 안에서 막 그 서로 인간들끼리 싸우고 죽이고 막 자기들끼리 자멸하려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렇죠. 거를 보면서 이터널스들이 굉장히 얘네를 도와주는 게 우리가 맞나?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렇지. 좀 약간 갈등이 있잖아요. 자기들끼리도 인간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는 장면들이 실망하게 많이 되고 나오고. 드로이그 같은 경우에는 그걸 굉장히 자기 능력을 써서라도 막 말리고 싶어 하잖아요. 계속. 네. 맞아요. 나는 처음에 예고편 나왔을 때 드로이그 굉장히 나쁜 놈일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악당 페이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전혀 나쁜 놈이 아니더라고. 아,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네네. 좋은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스스로도 악행을 저지른 요런 인간들을 이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면서까지 이제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보호하고 살려줘야 하나. 약간 이런 거에 이런 점에서는 또 인간 사회에 대한 약간 반성 그런 거를 좀 약간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네. 감독이 이쪽 저쪽으로 그러니까 좀 한편으로 치우친다기보다는 양쪽으로 되게 고심을 많이 한 맞습니다. 이야기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맞다. 많이 들었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의 메시지는 좀 잘 전달이 됐는데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캐릭터들의 매력이 좀 남았나? 결국에 영화가 끝나고 나서도 이게 남아있나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생각이 좀 드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중심이 되는 그 세르시와 이카리스, 예. 그렇죠. 이카리스는 뭐 인간을 희생하더라도 대의를 이루어야 된다, 막 이런 입장이라서, 영화를 보는 관객으로서 좀 안이 꼽죠, 보면서. 아, 죽여 인간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저 나쁜 놈, 약간 적으로 이게 인식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근데 그렇죠. 다른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 셀레스티얼들이 이제 인간들을 자양분으로 새로운 이제 더 많은 숫자의 우주를 창조해내기 위한 밑거름으로 쓴다 이런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약간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 결국에는 그러니까. 우리만 인간이 아니라 결국엔 새로운 우주가 생겨가지고 그 우주에서 새롭게 탄생하는 문명의 인간들 역시 인간들이잖아. 그러니까 인간일 수도 있고 생명이잖아. 뭐 다른 생명체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우리의 생명이 존엄하다면은 그 생명이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어떻게 보면 존엄한 거니까 이게 우리 살자고 그러니까 결국에 약간 이런 거잖아. 우리 당장 이제 내일 우리 지구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나는 알 바 없고 막 기름 다 뽑아 쓰고 플라스틱 다 쓰고 다 쓸 거야. 내가 더 소중하니까 막 이런 느낌으로 다가올 수도 있으니까. 이게. 그럴 수도 있죠. 이게 약간 그 인간의 약간 이기심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살기 위해서 이게 우주의 섭리를 약간 그렇죠. 거스르는 것 같은 약간 뭔가 잘못한 게 없는데 잘못한 것 같은 그런 맞아 느낌. 맞아. 굉장히 그 설정을 잘 정한 것 같아. 그죠? 그렇죠. 고민이.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래도 사람을 살려야지로 아무래도 내가 가지 않을까. 살아야지. 당장 내가 살아야지. 무슨 놈의 뭐 알지도 못하는 10억 년 만에 그 새로운 우주만데 난 모른다 그런 거. 내가 살아야지. 그리고 마지막에 그 이카리스도 다 같이 연결이 이렇게 되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그것도 연결된 것도 처음에는 마지막에는 그게 그래도 도와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영화를 보다 보니까 그 티아무트가 깨어나면서 자동적으로 그냥 연결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그건 것 같은데 이제 막으려고 하는 새롭게 태어나는 셀레스티얼인 티아무트가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막는 거를 도와준 거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 아,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동조를 했구나. 티아무트가 원래도 그 마블 원작에서 그런 부분이 있대요. 셀레스티얼 중에서 인간을 가장 사랑하는 셀레스티얼이래. 그런 설정이 좀 있대.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지구에서부터 이제 셀레스티얼로 탄생되기 위한 과정에서 이제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걸 알고 자기가 오히려 더 도와준 거지. 유니마인드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더 도와줬다. 일부러 그냥 거의 오토로 그냥 돌아가게끔. 그렇죠. 자기를 막을 수 있도록 자기가 오히려 도와줬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실패했으니까 그냥 좀 근사하게 써놨는 거 아닐까? 그렇지. 어차피 죽었으니까. 그리고 갈 때는 가는데 멋있게 가야지. 씨. 그러면서. 뭐 그럴 어차피 수 죽은 거. 그럴 수도 있고. 가오라도 좀 챙기도. 마지막 가는 길에 어차피 뒤진 거 가오라도 좀 챙기도. 명부이 없다 아닙니까 명부이.